자,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나중에 그거 보시고, 아마 오늘 저녁에 석태훈 선생님이 뭐 그러니까 그 분석해 주실 거니까, 그때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음, 오랜만에 시험 보는 거니까, 봤던 거니까, 그 조금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적응도 좀 안 되고, 서서히 뭐 되겠지. 자, 오늘은 그, 선생님 나눠준 프린트 15페이지, 그지? 15페이지, 수능에 나왔던 과학 지문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역시 수능에 나왔던 인문 지문, 기술 지문, 요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치? 페이지 15페이지, 프린트 페이지 15페이지. 오답률이 높았던 거, 그치? 좀 많이 어려웠던 그런 건데, 어, 학습 목표가 뭐예요? 맨 위에 15페이지인가 보면 학습 목표가 있지. 뭐라고 돼 있어요? 문단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독과 속독이라고 되어 있다. 그치? 그죠? 이런 목적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단과 문단의 유기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지? 요거를 이용해서 정독하고 속독 요걸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자. 첫 번째 문장.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래요. 그치? 탄수화물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래. 첫 번째 문장. 사람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하고. 그치?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는 탄수화물 잡아야 되겠지. 그치? 두 번째 문장도 주어가 뭐예요? 탄수화물이지. 탄수화물은 구분된대. 됐지? 자, 그러면 1문단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탄수화물 얘기합니다. 그치? 탄수화물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래. 그치? 오케이? 그리고 탄수화물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섬유소가 있고 비섬유소가 있대. 그치? 탄수화물 이렇게 구분한대요. 첫 번째 문장에 주어 탄수화물, 두 번째 문장도 탄수화물. 히트 수업 하는데 이렇게 나뉜데 섬유소하고 비섬유소.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사람 얘기가 나오네요. 그지?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공유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요거 한번 체크할까 친구들아? 뭘 체크하냐면 공유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그러면 요거잖아? 뭐 같은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녹말하고 비섬유소하고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 놓고 나중에 얘를 따로따로 이렇게 띄어놔. 그럼 되게 헷갈리거든. 그 밑에 줄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반면 해놓고 세 번째 줄에 셀룰로스와 같은 똑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섬유소라고 돼 있잖아. 그치? 페이지 한번 넘겨봐. 4번 문제를 보면 4번인가 1번인가 그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어 4번 문제 1번 선택지에 섬유소는 이렇게 돼 있지. 섬유소 한번 밑줄 한번 쳐주세요. 2번 선택지에 반추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고 돼 있지. 그 셀룰로스 밑줄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1번 선택지에서는 뭐라고 해놓고
섬유소라고 해놓고 2번 선택지에서는 셀룰로스라고 해놨잖아. 그치?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선택지를 이렇게 구성하면 얘하고 얘가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그치? 그리고 4번 선택지 보거라. 4번 선택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또 섬유소라고 되어 있잖아. 4번 선택지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선택지는 섬유소라고 해놓고 몇 번 선택지는 2번 선택지는 셀룰로스라고 해놨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이 두 개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선택지를 이렇게 구성하면 뭐처럼 느껴지냐면 다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 의미는 같은데 뭐가 다른 거? 표현이 다른 거 있잖아.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다른 건 조금 읽을 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주의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그래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도 앞 페이지로 와 보시면, 예를 들면, 3문단 보세요. 3문단의 첫 번째 줄에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비섬유소인 녹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문장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비섬유소를 빼버렸어. 다음 문장 보면 비섬유소를 빼버리고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이라고 해놨거든. 비섬유소를 빼버리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돼.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의 기술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고농도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 화합물 이렇게 나와. 그리고 고농도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 화합물 이렇게 나오면 고농도 에탄올이 알코올 화합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를 낼 때는 그걸 막 이렇게 섞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약간 지침추론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고전 소설에서도 예를 들면 유할림이라고 해놓고 유현수라고 해놓고 유상서라고 해놓고 사씨, 사정옥, 뭐 사소저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아. 똑같은 사람인데 복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 유의하자고. 됐지? 근데 이제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뭐뭐 등의 뭐, 그러니까 A, B 등의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뭐뭐와 같은 뭐 이렇게 나오면 이런 문장은 조금 주의해라. 알겠지? 주의하고 이런 걸 활용해서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왜 1, 4번은 섬유소라고 해놓고 3번은, 그러니까 2번은 셀룰로스라고 했는지 사실은 같은 건데. 됐지? 다시 글로 갈게요. 자, 읽을 때 조금 의심하라 이 얘기야. 자, 섬유소하고 비섬유로 구분한댔지. 그다음에 요것도 이상해. 조금 꼼꼼하게 보면 자, 두 번째 문장에 보면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며 여러분들이 글을 써. 사람 나왔다? 그럼 섬유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앞에 문장에 섬유소하고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사람은 그 섬유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섬유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뭘 먼저 얘기해? 비섬유소를 먼저 얘기하네. 그치?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예를 들면 섬유소하고 비섬유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글을 쓰면 당연히 얘가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면 다음 문장을 쓸 때 A는 이렇게 쓰는 게 정상적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쓰는 게 정상적이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썼냐면 얘 먼저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얘기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걸 뒤에 놔. 그치?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지만 우리말은 제일 중요한 서술어가 뒤에 있다 그랬잖아. 우리말은 귀납적 사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섬유소가 있고 비섬유소가 있는데 얘를 먼저 이야기하고 얘를 나중에 얘기했다는 건 이 두 개 중에서 얘가 조금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 뭐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지금 막 실전 막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랑은 하나하나 좀 꼼꼼히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능력을 좀 키워보자 이런 게 학습 목표였어. 그치? 계속 가볼게. 자,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공유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해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대. 반면 사람은 뭐에 대한 반면이에요?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에 대한 반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비섬유소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너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야?
섬유소는 에너지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에너지원을 이용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효소를 합성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효소를 합성해야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는 이 비섬유소는 효소를 합성을 해. 그래서 이 효소를 가지고 이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뭐해? 분해해.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써. 이런 거잖아요. 반면 그랬단 말이야. 반면 그럼 뭐에 대한 반면이냐고. 얘는 그러니까 비섬유소는 효소를 합성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 근데 반면 그랬어? 반면 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해? 포도당으로 분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못 써. 뭐 이런 거겠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요거 다시 한번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 그치? 쓰는 방식이 비슷하단 말이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함으로. 그치? 섬유소를 소장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됐지? 자, 이거야 친구들아. 자, 봐봐. 문장 구조를 잘 보면 요 말을 보고 요거를 잘 읽었어. 자, 탄수화물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야. 사람은, 그치?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은 섬유소하고 비섬유소가 있어. 사람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뭐지, 효소를 합성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 반면 나왔을 때 거꾸로 뒤집은 내용이라는 걸 뭐 할 수 있으면, 추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반면 효소 합성 못하겠지? 반면이니까 반면. 그치? 그래서 뭐 포도당으로 분해 못하겠지. 칼이 없는 거야. 효소를 칼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걸 썰 수 있는 칼이 있어 얘는. 그래서 잘라. 그래서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는 섬유소는 자를 수 있는 칼이 없는 거야. 분해를 못해. 그래서 이 덩어리를 못 먹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한편이라는 말을 뭐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편 소양 사슴과 같은 뭐 단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면 에너지를 못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 못하면 에너지로 못 쓸 텐데 그치? 근데 얘는 둘 다 에너지로 쓴다는 거지. 그러면 왜? 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친구들아, 자, 봐봐. 얘를 에너지로 이용하려면 뭐가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인간의 경우에는 비섬유소는 효소를 합성할 수 있고 섬유소는 효소를 합성할 수 없어서 비섬유소를 에너지로 쓰고 섬유소를 에너지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누구 얘들아 효소를 합성을 못 한대요. 반추동물이. 그러면 합성하지 못하면 에너지원으로도 못 써야 될 텐데 에너지원으로 쓴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뭐를 대신하는? 이 효소를 대신하는 효소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지. 그치? 그게 이 글에 뭐가 되겠어요? 핵심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우리 좀 천천히 하자. 탄수화물 얘기했어요. 섬유소하고 비섬유소가 있대. 사람 얘기했어? 뒤에 동물 얘기했어. 반추동물 얘기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사람도 중요하고 동물도 중요해. 자, 봐봐. 사람 얘기하고 반추동물 얘기했어요. 그죠?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이 두 개가 첫 번째는 대등한 거야. 대등한 거. 또 하나는 우리 말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 그랬지? 뒤쪽에 무게중심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반추동물이 더 중요한 거야.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치? 그러면 만약에 2번이라면 요 반추동물이 중요한 거라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이거야. 이 글이 사람하고 반추동물을 대등하게 이야기하면서 둘을 비교하려고 하는 글인지 아니면 반추동물 얘기하려고 사람은 밑에 깔아놓는 전제인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근데 다음 문단 보니까 뭐 얘기하고 있어? 자 봐봐 친구들 여기 봐봐. 사람 반추동물 그치? 근데 이 두 개가 대등하면 사람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하겠어? 반추동물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다음 문단, 이 문단 보니까 바로 뭐로 가? 단추동물로 가잖아. 결국 이 글에서 사람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단추동물이라는 화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한 거지. 이 글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단추동물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 글을 쓸 때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좀 유치해. 네? 많이 마음껏 비웃어 줘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레드카펫. 얘를 뭐라고? 여배우. 글을 쓸 때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름 붙여본 거야. 레드카펫과 여배우. 이래서 그럼 레드카펫과 여배우면 레드카펫하고 여배우가 둘 다 중요해. 레드카펫이 중요해. 여배우가 중요해. 여배우가 중요하잖아. 레드카펫을 왜 까는 거야? 여배우를 부각하기 위해서 까는 거잖아. 글을 쓸 때도 그런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거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그리고 앞에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뭐 카펫을 좀 깔아주는 거야. 돋보이게 하려고. 뭐 잡을 때, 화제 잡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우리 제목 붙여보라 그랬잖아, 무조건.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사람과 반추동물의 차이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얘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됐지? 무엇이 화제인가 잡는 연습하자고요. 됐어요. 이 문단 갈게. 이 문단. 자, 정리해보자, 친구들아. 뭘 정리해야 되냐면 반추동물은 뭐가 없다고? 효소를 합성하지 못해. 그러면 섬유소나 비섬유소를 에너지로 못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에너지로 쓴대. 그 얘기는 효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반추동물에 있다는 게 되겠지. 이 문단 갑니다.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에는 여러 종류의 뭐가 서식하고 있다고? 미생물. 그러면 이 미생물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효소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글에서 자, 봐봐. 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반추동물은 뭐가 없어요? 반추동물은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면 섬유소나 비섬유소를 에너지로 못 써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섬유소나 비섬유소를 전부 에너지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 어떻게지? 왜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지? 그럴 때 답이 뭐냐? 답이 나온 게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건 거지. 그러니까 이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 원리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미생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하고 다른 거야? 사람하고 다른 거야. 우리 윗속에는 뭐가 없어? 이 섬유소하고 비섬유소하고 연관이 된 미생물이 없는 거지. 근데 반추 동물은 있는 거지. 됐죠? 계속 가볼게. 뭘 딱 잡으면 되냐면 미생물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져. 복잡한 내용이 나오니까 친구들아 이 문단은 천천히 읽자고. 이 문단은 천천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자고.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 번째 위에는 여러 종류의 뭐가? 미생물 체크해야지. 미생물이 설득하고 있어. 반추동물의 반추 위에는 뭐가 없어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역시 주어가 뭐지? 반추의 미생물이야.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 반추동물하고 반추동물의 위에 사는 미생물을 구별해야 돼. 뭐하고 뭐를 구별한다? 반추동물하고 이걸 구별해야 돼. 반추동물하고 반추동물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다른 생명체인 거야. 얘하고 이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구별해야 돼요. 두 번째 문장은 미생물이 주어야. 그치? 미생물. 미생물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대요. 그중 F 미생물이죠. 그치? 뭐를 분해하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래. 그치? 오케이? 자, 친구들아, 자, 봐봐. 그러면 얘가 어떤 방식으로 섬유소를 분해하는지 나오겠지. 근데 아까 반추동물은 섬유소하고 비섬유소 둘 다 뭐 한다 그랬어? 에너지로 쓴다며.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미생물이 있는데
뭐를 분해하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F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리 완결성을 가지려면 앞에서 섬유소도 분해하고 비섬유소도 분해한다며. 그러니까 섬유소도 에너지로 쓰고 비섬유소도 에너지로 쓴다며. 그럼 뭐가 나올 거야? 비섬유소가 당연히 나오겠지. 다음 문단에.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그러면 섬유소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섬유소 얘기도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읽을 때 천천히 읽자는 거지. 그리고 정독하면서 이 문단에서 초점을 잡아. 초점을 잡으면서 뭘 하는 거야? 국회를 하는 거야. 그럼 3문단에서 당연히 2문단에서 뭘 했으니까 초점을 잡으면서 읽었으니까 3문단 읽을 때 당연히 좀 더 수월하게.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중요한 걸 잡았으니까 조금 빨리 읽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문단을 읽을 때 중요한 걸 체크하라고. 그리고 그걸 체크했으면 얘하고 얘는 당연히 뭐 한 거지? 친구들 대등한 거잖아. 대등한 거잖아.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얘가 그러니까 고양이고 얘가 컴퓨터고 그런 식으로 글 안 쓴다 그랬잖아. 그걸 어떻게 쓴다 그랬지? 뭐 개와 고양이라고 쓰든 아니면 노트북과 데스크탑이라고 쓰든 그치? 비교 대조라는 건 그런 거라 그랬잖아. 남자의 반대말이 할머니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그걸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 가볼게. 자, F가 나왔어요.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를 이거 봐봐. 앞에 뭐를 분해한다고 얘기했지? 섬유소를 분해한다 그랬잖아. A가. 그 다음 문장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셀룰로스라고 쓰고 있잖아.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게 쓰고 있다고요. 그치? 셀룰로스는 섬유소예요. 그죠? 자,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야. 반추동물이 가진 게 아니야. 효소 복합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얘들아? 반추동물이 아니에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F라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F가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누가? F가. 누가 아니고 반추동물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 이거야 친구들아. 자, 이 F는 이거 뭐라고? F가 미생물이야. F가 뭐냐면 이건 미생물이에요. 그죠? 얘가 무엇을 섬유소를 효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이 F가 주어를 잘 봐야 돼. F가 뭐로 쓰는 거야? 에너지로 쓰는 거야. 누가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반추 동물이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에너지로 쓰는 거야.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고. 됐지? 계속 가볼게. 그러니까 친구들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글을 읽을 때 화제의 범주를 확정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읽고 있는 특성이 반추 동물인지 아니면 반추 동물의 반추 위에 사는 미생물인지. 그치? 그 범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 안 헷갈린다고. 계속 가볼게요.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누구라고? 섬유소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건 미생물인 거야. 반추동물이 아니라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대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지? 반추동물이 어떻게 섬유소하고 비섬유소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 그거잖아. 그치? 자, 계속 가볼게요.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단, 숙신산 등 바로로 묶어버리는 거야. 이게 뭐지 친구들아? 대사산물.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그치? 아세트산, 숙신산 등의 뭐? 대사산물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아세트산도 대사산물이고 숙신산도 대사산물이라. 그치? 그럼 자 봐봐 친구들아. 아세트산, 숙신산 등의 대사산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대사산물이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예를 들면 종류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얘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세트산, 숙신산 등의 대사산물 그러면
아세트산, 숙신산까지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사산물. 정보 처리의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거죠. 읽을 때. 네? 자, 봐봐.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 대사산물이 발생해. 이 대사산물을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해. 반추에 의해서 미생물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나왔어.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돼요. 결국 친구들아, 반추 동물은 미생물이 대사 과정에서 배출한 대사산물을 섭취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대사산물을 똥이라고 생각하던데 나 좀 더러운데 미생물이 뭘 먹어? 섬유소를 먹어. 그리고 뭐로 써? 에너지로 써. 그리고 쓰는 과정에서 똥을 싸. 반추 동물은 그 더러운 똥을 뭘로 이용하는 거야? 에너지로 이용하는 거야. 자, 정리할게. 자, 봐봐. 뭐 지웁니다. 정리해보자, 정리. 어? 자, F라는 놈이 있어. 얘는 뭐라고? 미생물이야. 얘가 섬유소를 뭐해? 분해해. 그리고 포도당으로 뭐해? 그 섬유소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해. 그지? 오케이? 효소를 합성해서. 그래서 뭘로 써? 에너지로 써. 그치? 요 과정에서 뭐가 나와? 대사산물이 나와. 그치? 이 대사산물을 누가? 반추? 동물이 뭐 하는 거야? 에너지로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섬유소를 에너지로 쓰는 건 미생물인 거야. 그치? 주어. 미생물. 섬유소를 에너지로 쓰는 건 미생물인 거야. 근데 반추 동물은 섬유소를 직접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미생물이 에너지로 쓰면서 나온 대사산물을 반추 동물이 쓰는 거지. 그치? 그럼 선생님 얘기는 이거야. 뭐냐면 비섬유소도 똑같지 않을까 이 얘기지. 그러면 반추 동물의 반추에는 뭐를 분해하는?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뭐가 살까? 미생물이 살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미생물은 그 비섬유소를 뭘로 이용해? 에너지를 이용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겠어? 대사산물이 나오겠지. 그리고 그 대사산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반추 동물이 또 에너지로 이용하겠지. 요거는 친구들아 섬유소잖아. 요거를 똑같이 비섬유소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 무언가 미생물이 나올 거고 똑같이 에너지원을 이용할 거고 뭐가 나올 거고 대사산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반추 동물이 이거를 또 뭘로 쓸 거고 에너지원으로 쓸 거고. 그러니까 요 2분단이 이걸 거고 비섬유소잖아. 3분단은 이런 얘기를 할 거라 이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그럼 되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반추 동물은 섬유소하고 비섬유소를 둘 다 쓴다고 얘기했으니까 섬유소 얘기할 때 천천히 읽는 거야. 초점 잡아. 비섬유소 읽을 때 뭐 하는 거지?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계속 가볼게. 자, 그 큰 정보를 봐야 돼요.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도 쓰인대요. 한편 반추위에서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친구들아 이 대사산물을 반추 동물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미생물도 쓰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봐봐. 다른 미생물이 대사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쓰잖아.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뭐가 나와? 대사산물이 나와. 이거를 또 누가 쓰는 거야? 반추 동물이 쓴다 그 얘기야. 더러운 놈들이야. F가 먹어. 섬유소를 싸. 그 싼 거를 누가? 반추 동물이 먹어. 미안해 얘들아 아침부터. 그리고 다른 애들도 먹어. 그 다른 애들이 또 뭐 해? 싸. 그거를 또 반추 동물이 써. 뭐 이런 거야. 그렇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생산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정보가 많잖아. 사실 쉬운 걸 아니라고요. 정보가 많은데 크게 볼 줄 알아야 돼. 대체 3문단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도?
도, S도. 자, F가 있었을 때 여기 F에 해당하는 게 뭐야? S인 거지. 그치? 그럼 과정은 똑같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한다는 거야. S가 있어? 그럼 S가 비섬유소를 뭐?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겠네. 그리고 뭐가 나와? 대사산물이 나와? 그리고 그 대사산물을 누가? 반추동물이 쓰겠지.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런 걸 보라 이 얘기예요. 계속 가볼게. 자,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똑같잖아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뭐?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뭐가 달라진대요? 대사산물이 달라진대. 그러니까 산문단에는 어떤 기준이 하나 추가된 거냐면 산성도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추가가 된 거야. 이 문단에 비해서. 이 문단에는 산성도 그런 거 없었잖아. 산성도라는 기준이 추가가 된 거라고. 계속 가볼게요. 산성도를 알려주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이런 게 배출이 된대요. 반면 이렇게 되면은 빠를 때에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답니다.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에. 얘들아, 젖산이 뭐지? 대사산물이잖아. 그치? 대사산물이잖아요. 그치? 이 대사산물을 뭐 하는 거야? 반추동물이 뭐 한다고? 이용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다른 미생물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됐지?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글이 여기서 끝나야 돼, 사실은. 그치? 글이 여기서 끝나야 깔끔하다고요. 완결성을 갖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 뭐가 하나 덧붙였어. 이 얘기는 출제하겠다는 거잖아. 자, 마지막 문단 갈게요.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대요. 반추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뭐 하면? 섭취하면. 비섬유소 바꿔봐. 다른 말로 뭐라고? 녹말. 얘들아, 김유정의 동백꽃 보면, 동백꽃 알아요? 범순이가 내가 울타리를 엮고 있는데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있잖아. 내가 울타리 엮고 있는데 점순이가 와서 니네 집에 비섬유소 없지 하고 나한테 준다고요. 응? 내가 그거 안 받잖아요. 그치? 비섬유소 나한테 세 알 주잖아. 너 봄 비섬유소가 맛있단다 그러고 나한테 준다. 감자 주잖아. 이게 뭐지? 녹말이라고. 뭐하고 뭐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야? 섬유소하고 비섬유소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야. 됐지? 자, 이에 따라, 그, 봐봐. 비섬유소를 많이 먹어. 그치? 그러면 S가 늘어나.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산성도가 높아진대. 인과적이야, 지금. 다시. 첫 번째 뭐지? 과도한 비섬유소 섭취야.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비섬유소를 먹고 사는 애가 누구야? S잖아. 그럼 S가 어떻게 돼? 늘어. 그치? S가 는다고.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거야?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돼.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산성도가 높아져. 인과적으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시 뭐 한다고요?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 섭취야. 두 번째 S의 개체수 증가야. S가 개체수를 증가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젖산이 뭐 된다고? 과다 배출돼. 그치? 그러면 산성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이 생장하며 항상 이런 부서는 의심해야 돼. 항상 반드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서가 나올 때 항상 뭐뭐 한다, 반드시 뭐뭐 한다 이런 건 오답 만들기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체크해도 읽을 때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L과 같은 이 뭐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여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하대. 그럼 온통 뭐? 이 반추동물의 위는 젖산 파티가 되는 거지. 다시 첫 번째 뭐였냐면 녹말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곡물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S가 늘어나. 두 번째. S가 늘어나니까 젖산 배출이 많아져. 산성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산성에서 잘 사는 뭐가 얘들아? 뭐가 나온다고? L이 등장한다고. 이 L은 또 뭐를 항상 내나? 젖산을 항상 내놓는 거야. 그러면 젖산 파티가 되는 거니까 이 반추위의 위는
뭐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산성도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야. 그치? 그래.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굉장히 감소한다.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온도라고 생각하자. 우리는 일정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바깥이 너무 추운 거야. 에? 바깥이 너무 추워. 그러면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움직이면 좀 덜 추우니까. 근데 너무 추우니까 내 움직이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온도를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치? 그러다가 뭐 한다고? 죽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북극에 있어. 근데 벌거벗고 있단 말이야. 이제 남극에 있어. 벌거벗고 있어. 막 체온을 올리려고 막 하다가 뭐 한다고? 죽는다고 얘기해. 자, 봐봐. 다시 천천히 할게. 천천히. 뭐를 많이 먹어? 녹말을 많이 먹어. 그치? 녹말을 많이 먹으면 S가 늘어난대. S가 늘어나면 젖산을 배출해. 그치? 그리고 산성도가 높아져. 그러면 누가 등장하냐면 L이 등장해. 근데 얘는 항상 젖산을 뭐 하는 거야? 내놓는 애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젖산이 막 많아지니까 산성도가 되게 올라가. 여기까지 됐지? 근데 F 같은 애들은 중성으로 자기 몸을 유지해야 돼. 근데 바깥은 산성도가 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중성도를 유지하려고 막 에너지를 써. 그러다가 뭐 한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 근데 F보다는 낫지만 누구도 S도 산성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유지하려고 막 운동을 해. 그러다가 뭐 하는 거야?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산성도가 높아지면 뭐 F 먼저 가고 그 다음에 S 가고 나중에 누구만 남게 된다고? L만 남게 된다고 그 얘기인 거지. 계속 가봅니다. 조금 이해됐지? 친구들아, 이에 따라에 이에 이런 것들 체크해야 돼. 인과적으로 되는 거니까. 자, 계속 가봅니다.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 생장이 감소해. 만일 5.8 이하로 떨어지면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죽어. 이와 달리 S하고 L은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산성도에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S도 버티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추우면, 너무 산성도가 심하면 죽어. 그럼 나중에 누구만 남게 된다고? L만 남게 된다고. 이게 뭐냐면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라는 질병이다. 그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정리할게 친구들아. 자, 학습 목표 뭐였냐면 좀 어려워. 어려운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뭐가 나와서 섬유소하고 비섬유소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다음 문단에서 섬유소 얘기를 해. 그러면 그리 완결성을 지니려면 비섬유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문단하고 문단은 똑같은 문단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읽을 때 초점을 잡으면서 읽고 요거를 읽을 때 이 문단에서 읽은 걸 활용해서 3문단을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읽어보라.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페이지 넘겨보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걸 찾는 거야. 아직 문제 푸는 단계는 아닌데 친구들아. 자, 봐봐. 모든 문제는 적절한 게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게 있잖아. 만약에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긍정형 발문이잖아. 그러면 핵심 정보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자, 다시 긍정형 발문은 뭐? 긍정형 발문은 문제가 적절한 것 이렇게 나오면 뭐에 먼저 반응한다? 핵심 정보. 요거에 뭐 한다고요? 먼저 반응한다고. 오케이? 친구들아, 그럼 이 글의 핵심 정보는 뭐냐? 이 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야? 미생물이지 뭐. 자, 봐봐.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면 에너지로 못 쓰잖아. 그런데 누구는 반추동물은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데 에너지로 쓴다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야? 반추동물의 반추 위에 뭐가 살기 때문이야? 미생물이 살기 때문에. 그게 이걸 전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얘기는 5번 먼저 반응하자는 거예요. 5번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1번 보자. 어쨌든, 그러니까 5번 먼저, 그러니까 F가 미생물이고, 미생물이 이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가 답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얘 먼저 주목해. 5번 먼저 볼게요. F는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성하는 거 맞잖아. 그치? 정답은 5번인 거지. 1번은 왜 틀렸어, 얘들아? 사람은 섬유소 에너지로 못 쓰잖아. 비섬유소만 쓰지. 그러니까 틀렸고. 오케이? 자, 2번 보세요. 반추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야 한다고. 반추동물은 뭐라고 얘기했어?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셀룰로스를 분해야 하는 건 반추동물이 아니라 반추동물의 반추위에 사는 뭐야? 미생물이었잖아. 그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고. 됐지? 3번.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 없는 데서도 잘 살아. 그치?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을 먼저 반응해야 되겠다. 그치? 왜냐하면 3번도 미생물 얘기하는 거고 5번도 미생물 얘기하는 거니까. 됐지? 4번은 뭐가 틀렸어, 얘들아? 과도한 섬유소가 아니라 비섬유소잖아. 섬유소하고 비섬유소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됐죠? 자, 5번. 5번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부정형이잖아. 자, 부정형 발본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제 부정형 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는 핵심 정보가 있고, 플러스 뭐가 있는 거냐면, 세부 정보가 있는 거야. 응? 당연하잖아. 왜냐하면, 옳은 거 하나를 고를 때는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면 되지만, 옳지 않은 건 중요한 것도 있고, 조금 짜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현명한 학생들은 세부 정보 중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게 가끔 제시가 되거든? 지나치게 이거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지나치게 세부 정보가 제시되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그래서 찾아 헤매야 되는 정보들 있잖아. 막 뒤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뒤져야 되는 거. 막 어디 있는지 막 찾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 생각도 안 나고. 그치? 우리 막 찾아가는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럴 때 그럴 때 친구들아 찾지 말고 뭐 하냐면 내보내줘. 뭐 하는 연습을 하냐면 요걸 가지라.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할 줄 아는 거, 이 말이 어려운데 판단을 유발한다는 게 말이 어려운데 스킵하는 거. 스킵. 괜찮으니까 뭐부터? 중요한 거부터 먼저 좀 찾아보고 너무 막 찾아 헤매야 될 것 같은 건 나중으로 미뤄. 그리고 금방 찾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그때 가서 고민하라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태도가 중요한 거야.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하나하나 다 찾아서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거 먼저 뭐 하고 판단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뭐 하면 되면. 그치? 근데 거기에 답이 없는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찾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친구들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해봐. 판단의 우선순위를 내가 두고 있는가? 뭘 먼저 얘를 그냥 넘길 건가? 얘를 물고 늘어져서 진짜 찾아 헤맬 건가? 그런 연습하라고. 됐지? 자, A가 뭐예요? 이게 지금 A는 F고, 그 다음에 B는 뭐였지? S고, 그 다음에 C는 L이었어. 그치? 오케이? 자, A와 B는 모두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동물의 반추위에서 생장하지 못하지. 누구만 살아남으니까? L만 남으니까. 그치? 2번. A와 B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막 찾아야 되거든. 2문단 가서 찾고 3문단 가서 찾고 막 되게 헷갈리잖아. 이런 2번 선택지 같은 걸 뭐 해주라는 거야? 놔주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딴 걸 봤는데 답이 없으면 그때 가서 고민하라는 거야. 친구들아, 태도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치? 그래, 넘기자 이건. 한번. 요런 건 금방 찾을 수 있잖아.
왜냐면 산성도 뭐 pH 뭐 이런 게 나온 건 마지막 문단이거든. 키워드만 잡았으면. 그치? 거기 가서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요거는 1번이랑도 연결돼요. A는 C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그렇잖아. 그러다가 먼저 죽는 거 아니야. A가. A, B, C 순위잖아. 그치? 요거는 비교적 뭐에 비해서 2번 선택지에 비해서 큰 정보잖아요. 됐지? 3번. B와 C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 얘들아, C는 아까 우리 어떤 말 있었지? C는 항상, 항상, 항상 무언만을 젖산을 대사산물로 내놓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왜곡한 거라고. 됐지? 정답은 네 번째가 돼. 그러니까 물론 연습할 때 2번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찾아, 꼼꼼하게 찾아. 그런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뭐 내버려 둘 줄 아는 거.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이다 이런 건 판단을 조금 미루는 것도 좋은 태도라고. 됐지? 6번 문제가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예요. 수능 때. 그치? 6번 문제 제일 많이 틀린 문제인데, 자,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틀려. 자, 봐봐. 6번. 윗글을 바탕으로 밑줄 쳐. 기억이 가능한 이유. 기억이 가능한 이유. 자, 기억이 뭐냐면 반추동물은 뭐가 없다고? 효소가 없어. 그치? 효소가 없는데 섬유소나 비섬유소를 에너지론으로 쓴다는 거 아니야?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치? 자, 섬유소나 비섬유소를 누가? 미생물이 뭘로 쓰는 거야? 에너지로 쓰는 거지. 그리고 반추 동물은 뭘 쓰는 거지? 대사산물을 쓰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가에는 미생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미생물이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게 들어가고, 나에는, 나 뒤에 보니까 친구들아, 무엇은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랬잖아. 뭐가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야? 대사산물이. 그치? 그러니까 나만 봐봐. 1번은 대사산물이지 나가. 맨 뒤, 맨 뒤. 선택지 맨 뒤 대사산물 동그라미. 2번 포도당? 2번에 나만 보는 거야. 나만. 나만. 나는 포도당이잖아. 그치? 3번 역시 포도당이잖아. 4번 역시 뭐야? 포도당이잖아. 그치? 아니 4번은 대사산물이구나. 5번이 뭐고? 포도당이고. 그러면 답은 둘로 줄어드는 거야. 왜냐하면 큰 정보를 보라고요. 뭐는? 단추 동물은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는 거야? 대사산물을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포도당으로 쓰는 거는 나중 일이고. 그치? 그 다음에 뭐는? 뭐는? 미생물은 뭘 하는 거죠? 미생물은 이 섬유소나 비섬유소를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첫 번째가 되는 거. 됐지? 크게 봐. 이 문제는 크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7번 문제도 숙신산 나왔어요. 숙신산은 어디 나왔니? 이 문단에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젖산은 3문단에 나왔어요. 그쵸? 오케이? 정답은 세 번째 거였는데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에서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그랬는데 숙신산은 산성도라는 기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예. 산성도 얘기를 한 것은 3문단부터지 2문단에서는 아예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됐습니까? 그래. 10분 쉬었다가 다음 질문 할게.
계속 얘기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 번 딱 들었을 때 한 번에 다 알고 확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라도 내가 요거 배워 뭐 그런 거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다음 지문도 좀 어려운데 우리 되게 싫어하는 논리학, 그치? 논리학, 철학 이런 지문이에요. 자, 세 번째 거기 학습 목표 뭐라고 돼 있어? 대립되는 견해, 그치?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을 활용한 정독과 속독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치? 조절을 좀 해보는 거야.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자, 첫 번째 문장 주어 기억, 그치? 기억. 논리 실증주의하고 포포는 서술어 뭐? 서술어 뭐? 졸리니까 한번 생각 따라서 해봐. 논리 실증주의하고 포포는 서술어 뭐 구분한다, 그치? 목적어 뭐? 지식을 이 목적이잖아, 그치? 그러면 기억의 지식 구분이네, 그치? 그치? 기억 읽기도 귀찮잖아. 논리 실증주의 포포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자고. 그치? 일문단 기억이 지식을 뭐 했다고? 기억이 뭘 했어요? 지식을 뭐 했냐면 구분했어. 그치? 두 개로 나누었잖아. 뭐하고 뭘로? 수학하고. 그치?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하고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구분할 때 기준이 뭐니? 경험이네. 그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분류의 기준이잖아. 경험과 무관하면 뭐라고? 경험하고 무관하면 수학이나 그치? 논리학이라고. 그치? 선생님 저 오늘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느꼈어요.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경험과 뭐가 있으면 연관이 있으면 그게 뭐라고? 과학적 지식이라고. 됐지? 자, 천천히. 기억은 지식을 구별했어. 근데 그 구별할 때 기준이 뭐야? 경험이야. 그치? 경험과 무관한 거는 수학, 과학, 논리학 이런 거고. 그치? 경험과 연관이 있는 건 얘고. 됐지? 그래. 두 번째 문장. 그중. 친구들아, 여기. 이렇게 되면 똑같아, 아까. 똑같아. 섬유소, 비섬유소랑 똑같아. 사람하고 동물 똑같아. 두 개가 대등하거나, 뭐가 더 중요하거나,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거나. 그치? 그중 뭐는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추정한다. 자, 이 과학적 지식은 뭐에 의해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뭐 된대요? 누적된다고 기억이 말하는 거야. 그치? 기억이 주장이잖아. 견해잖아. 그치? 기억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고. 자, 계속 갑니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건데 뭐가 더 큰 거야? 자, 이 과학적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면 어떤 게 더 큰 거냐면 가설이 더 큰 거지. 가설 중에 어떤 것이 뭐가 되는 거야?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잖아. 모든 가설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설 중에 어떤 것이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 계속 가봅니다.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자 가설로부터 뭐 얘들아 예측을 뭐 한다고? 논리적으로 도출한대. 가설에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한답니다. 그렇죠?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을 통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거야. 그치?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뭐를 통해? 경험을 통해. 그러니까 관찰하고 실험이 뭔 거야? 경험인 거야. 아까 아세트산, 숙신산 등의 대사산물이잖아. 관찰이나 실험 등의 뭐? 경험이잖아. 지금 우리 무슨 지식 얘기하고 있어? 과학적 지식 얘기하잖아. 과학적 지식은 뭐랑 연관이 있다 그랬어? 경험과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어, 그, 경험이나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대.
됐지?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축적된다고 주장한다. 여기는 조금 신경 써야지. 왜? 앞까지는 기억의 공통점이잖아. 기억을 묶었잖아. 근데 여기는 나누었잖아. 그치? 나눈 거잖아. 앞에는 공통점이고 여기는 논리실증주의자하고 포퍼로 나누었잖아. 됐지? 천천히 정리할게. 자, 논리실증주의자하고 포퍼는 지식을 경험을 기준으로 구별을 해요. 그죠? 경험을 기준으로 구별했잖아? 경험과 무관하면 수학 논리학이고. 그치? 경험과 연관이 있으면 과학이야. 근데 얘는 아까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 얘가 사람인 거고 얘가 뭔 거야? 단추 동물인 거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지식이야? 과학적 지식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여기까지는 꼭 그렇게 안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자, 그 중에서 과학적 지식은 경험과 연관이 있어. 근데 기억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이 누적이 된대. 근데 과학적인 방법이 이건 거지. 가설이 있으면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이거를 뭐 한다고? 경험을 통해서 뭐 한다고? 검증을 하는 거야. 관찰이나 실험 등에 뭘 하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 그래서 검증이 되면 뭐가 되고? 과학적 지식이 되고 검증이 안 되면 벌어지는 거지. 됐지? 이 문단. 하지만 파이는 자, 1문단이 뭐였어요? 논리식적으로 포퍼잖아. 이 문단은 하지만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파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봐봐. 하지만이잖아, 친구들아. 그러면 파인은 앞에 애들이라고 생각이 뭐하다고? 다르다고. 봐봐. 하지만 그랬으니까 이 둘은 대립되는 거야. 대립되는 견해인 거야. 그치? 하지만 콰이는 근데 이 문장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친구들아. 우리가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뭐가 있는 비판 문제가 있어. 비판 문제의 오답률이 되게 높거든? 이렇게 주장들이 나올 때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린다고. 오케이? 상대방을 비판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글을 쓸 때도 똑같아. 하지만 해놓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하지만, 봐봐. 밑줄 한번 쳐.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 그거 누구 생각이야? 기억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억의 핵심 생각을 뭐 한다고? 자기가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막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잘 몰랐거든. 그런데 나의 첫 번째,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니은이 기억을 뭐 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의 핵심은 뭐다?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야. 그런데 니은은 뭐라고? 없다라고.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핵심 주장을 뭐 한다고요? 비판한다고. 됐지? 없다고 본대요. 됐지? 문단 간의 유기성을 생각하란 말이야. 됐지? 뭘 하냐면 대립되는 견해에서는 뭐를 상대방의 주장, 견해를 뭐 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정리한다고. 정리 이후에 뭐 한다고? 반박하는 거야. 3문단 가봐 친구들아. 3문단. 3문단 보면 3문단 보면 아니 4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파이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대신 그랬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콰이는 지식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럼 누가 엄격하게 구분했다는 건데? 기억이. 그러니까 4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콰이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대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격하게 구분한 건 기억이고 콰이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똑같잖아. 2문단을 쓰는 방식하고 3문단을 쓰는 방식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1문단을 정리하면서 가잖아. 4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3문단을 정리하면서 가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봐봐. 1문단이 기억 얘기하지? 2문단이
니은이 기억을 뭐 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잖아. 산문단이 다시 기억에 변해란 말이야. 산문단이 니은이 기억을 예를 들면 반박한단 말이야.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친구들아 기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윗글의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걸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근거를 어디서 찾겠어? 여기서 찾겠지. 기억에 대해서 물어. 기억에 대한 뭐야? 질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기억의 겨대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런데 되게 우습게도 뭐 이게 우스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이 니은에 여기 니은이 기억을 반박하면서 뭐 할 수 있는가? 기억의 특성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답의 근거가 여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기억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억에 대한 답의 근거가 기억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은이 기억을 반박하는 데에서 답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러면 오답률이 엄청 올라가겠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아. 여러분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아요. 무언가에 대해서 물으면 그걸 이야기하는 데 가서 찾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문단 간의 관계를 알면 정말 난이도를 높이면 니은이 기억을 반박하는 거야? 그러면 니은이 기억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억의 생각을 그치? 정리했다면 거기서도 기억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뭐 할 수 있어? 찾을 수 있겠구나 이거지. 예컨대 사문단의 맨 마지막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있지. 그럼 이 문단은 누구 얘기 문단이야? 사문단의 첫 번째 줄 주어가 뭐야? 콰인이잖아. 그럼 사문단은 콰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사문단은 콰인의 견해란 말이야. 그런데 사문단의 맨 마지막에 가면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잖아. 누가? 콰인이. 그러면 기억은 이걸 뒤집으면 기억은 지식의 변화가 개별적 지식의 단순한 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성이 중요한 글에서는 화인 얘기를 하면서 기억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산학파하고 소비학파가 있단 말이야. 생산학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생산학파가 있고 소비학파가 있어. 생산학파가 A래. 소비학파가 그랬을 때 소비학파는 생산학파가 가를 A래. 그치? 근데 소비학파는 생산학파에 반대하면서 가는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가는 A가 아니라 B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앞문단에 나온 내용이 자연스럽게 뭐 되니까 정리되는 거잖아.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 문단으로 가요. 또 하나. 우리 학습 목표가 뭐냐면 일반적 진술하고 구체적 진술의 관계를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 자, 이 문단의 두 번째 줄 예를 들었잖아. 그치?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A 앞에가 예를 들었잖아. 정신 차리세요. 예를 들었지. 그치? 뭐에 대한 예야? 앞문단에 대한 예잖아. 앞문장이 뭔데?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잖아. 그치? 오케이? 펜을 들어서 이제 지웁니다. A에서 괄호로 묶든가. 가로로 묶자. 새로 발견된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괄호로 묶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괄호로 묶어. 묶었습니까? 그치? 가설만 가지고는 또 괄호로 묶어.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묶어. 그리고 묶은 거 빼고 읽어봐. 예를 들어 가설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네. 괄호로 묶은 걸 빼고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설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잖아. 괄호로 묶은 거 빼고 읽으니까. 그치? 그럼 앞문장하고 비교해봐. 똑같잖아. 자, A 앞에 니은은 뭐냐면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었지? 예를 들어 그랬잖아. 그리고 선생님이랑 괄호를 묶었잖아. 그걸 빼고 읽어보라고. 그걸 빼고 읽으니까 똑같잖아. 가설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어. 똑같네? 이게 무엇과 무엇의 관계야?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의 관계인 거지. 자, 봐봐 친구들아. 이거는
이건 문장과 문장이잖아. 그치? 근데 일반적 진술하고 구체적 진술, 예를 든 건 사례는 얘랑 같은 거잖아. 그치? 같은 거잖아. 근데 이게 문장과 문장이 아니라 만약에 문단과 문단인 거야. 그럼 읽어야 될 게 되게 많잖아. 문단과 문단. 이건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요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어? 가로로 묶어버리니까 앞에 나온 거랑 뒤에 나온 게 똑같네? 그치? 그러면 이거 문장과 문장이면은 뭐 읽기 속도에 큰 저기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문단은 일반적 진술 문단이고 3문단은 구체적 진술 문단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내가 이거를 딱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천천히 읽었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걸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해가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안 읽을 수는 없겠으나 뭐 할 수 있어요? 빨리 읽을 수 있잖아.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 그거를 똑같은 걸 되풀이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이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어려워서. 한 두 번 읽었는데 자꾸 버퍼링이 생기는 거야. 뭐지 이게? 이럴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아예 그냥 넘겨버리라고. 그러니까 내 독해 실력에 따라서 읽기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그런 연습을 해보라고. 오히려 여기에서 뭐 한 거야? 꼼꼼히 읽어서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선생님 여기 읽었는데도 뭔지 모르겠고 여기 읽었는데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 글쎄, 그러면 안 되지. 아, 둘 다 모르겠어요. 응? 까만 건 글자고 뭐 하얀 건 종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봐봐. 일반적 진술하고 구체적 진술은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우면 반드시 뭘 제시해? 사례를 제시해. 그럼 이 어려운 걸 붙들고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한 두 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뒤에 뭐가 제시돼 있으니까 사례가 제시돼 있으니까 오히려 얘한테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야.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오케이 전략을 갖고 가라. 됐지? 계속 가볼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가설만이라고 얘기했어. 예측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려면 뭐가 더 필요하다 이 얘기야. 그치?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이것도 괄호로 묶어. 그치? 그게 뭐니 친구들아? 기존의 지식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M의 열을 가했다는 이것도 괄호로 묶어. 조건 등이 필요하다. 자, 우리 괄호로 묶은 거 빼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어떻게 되냐면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어.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어. 그치?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거 다 걷어내고 뭐하고 뭐도 있어야 돼? 기존의 지식과 조건도 필요하잖아. 그치? 여기 친구들아 아까 기억은 가설만 가지고서는 가설에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했잖아. 이게 기억이잖아. 그런데 콰이는 아니래.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콰이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기존의 지식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 조건도 필요하대. 그치? 그럼 자 봐봐. 예측이 틀린 거야. 여기 봐 여기 봐. 이게 틀려. 논리적으로 도출인데 예측이 안 맞아. 안 맞는다고. 그럼 기억은 뭐가 문제지? 사설이 문제인 거지. 근데 예측이 틀려. 니은은 얘가 문제인지 얘가 문제인지 얘가 문제인지 모르잖아.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 계속 가볼게요. 자 이렇게 예측은 가설 정리해 주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 주잖아.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대요. 그게 콰인의 생각인 거야. 그치? 기억은 예측이 틀리면 가설이 문제인 거야. 그런데 니은은 예측이 틀리면 가설이 문제인지
이제 기존의 지식이 문제인지 조건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지. 예를 들면 친구들아,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야. 물을 끓여봤어. 100도씨가 되면 끓겠지. 그런데 안 끄는 거야. 에? 안 끄는 거야. 근데 그럼 뭐 가설이 잘못됐나 기억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니은은 가설은 맞는데 물이 100도씨에서 끓을 때 1기압이어야 돼. 기압 조건, 압력 조건 뭐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가설은 틀린 건 아니잖아. 다만 뭐가 잘못된 거야? 조건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산에서 물을 끓일 때랑 뭐 높은 산에서 물을 끓일 때랑 바다에서 이렇게 물을 끓일 때랑 뭐가 다르니까 압력 조건이 다르니까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걸 기억은 고려하지 못하는데 니은은 고려한다. 그 얘기인 거야. 됐죠? 계속 가볼게. 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응. 스트레칭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몸 한번 풀고. 자,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 자, 1호부터 콰이는 뭐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뭐한다고요? 제시한다고. 즉, 콰인의 총체주의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기억 1문단하고 2문단은 대립되는 거야. 핵심은 뭐니 얘들아? 1문단은 뭐 과학적 지식을 얘기하는데 과학적 지식은 뭐 가설을 통해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2문단은 아니야. 가설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어. 뭐도 필요해? 전체 지식, 기존의 지식 같은 것들도 필요해. 그래서 뭐가 틀리면 예측이 틀리면 기억은 가설만 시험의 대상이 되지만 이해는 아니라고. 기존의 지식도 시험의 대상이 되고 다른 것도 문제가 된다. 그 얘기인 거지. 됐지? 3문단. 어려워, 요 문단이. 논리실증주자고 포퍼는 구분한대요. 문장이 길어서 주어 소설로 갔어. 똑같아. 논리실증주자고 포퍼는 구분해. 그치? 그치? 뭐를 구분하지? 명제를 구분해. 무슨 명제하고 무슨 명제로? 분석 명제랑 종합 명제로 구분해. 그리고 이 둘이 다르대. 자, 3문단 갑니다. 3문단은 기억이 명제를 무슨 명제 분석 명제가 있고 종합 명제가 있대. 분석 명제는 뭐랑 무관한 거야? 경험과 무관한 거야. 종합 명제는 과학 같은 거니까 뭐랑 연관이 있는 거야? 경험과 연관이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두 개가 무관하대. 그치? 그러면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니은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두 개가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할 것 같아. 그치? 글의 흐름이 그렇잖아. 그죠? 자, 3문단의 두 번째 문장. 그러나 콰이는 여기서 바로 반박이네.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하기 위해 밑줄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 기억이 이렇게 다른 거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렇게 뭐 한다고? 기억은 명제를 이렇게 뭐 한다고? 구분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니은은 콰이는 이 구분을 부정해. 그치? 부정하기 위한 뭘 제시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논증을 제시해. 그죠? 근데 이 논증이 더럽게 어려워. 총각은 총각이다 하고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막 나오는데 수능시험 현장에서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 어려워. 그럴 때 이게 친구들아 뭐지? 목적이야. 이 뒤에 나오는 건 이게 목적이고 이게 주장이야. 이건 뭐냐면 이게 근거야. 이건 반대야. 뭐가 더 어려우냐면 사례가 더 어려워. 결국 니은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얘들아? 이렇게 구분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논증을 제시하는 거잖아. 이 논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래.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논증이 되게 어려운데 근거가 어려운데 이 논증을 제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 한번 볼게. 자, 봐봐.
산문단에 얘들아 맨 마지막 문장 봐봐. 산문단의 맨 마지막 따라서 나오지? 산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따라서 콰이는 밑줄 따라서 콰이는 종합명제와 구분되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주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치? 콰이는 종합명제하고 분석명제가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그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되게 어렵다고. 앞에 나오는 거 볼게, 친구들아.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례나 이런 논리적 증명이 지나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럴 때 이 사례는 왜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이걸 이해 못해도 좋으니까, 논증을 이해 못해도 좋으니까, 이해하면 좋겠지. 선생님, 저는 이 논증을 이해하겠는데, 어리나요? 그러라는 게 아니고. 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잖아. 그럴 때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 논증은 왜 있는가? 왜 있는 거냐면 이 두 개를 다르다고 하는 걸 부정하려고 이 논증이 있는 거야. 됐지? 가볼게. 자, 논리실증주하고 포포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가로로 묶어. 역시 이게 뭐라고 친구들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명제야. 동어 반복 명제야. 그제?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역시 가로로 묶어. 동어 반복 명제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래. 여기가 라는 말을 으로 검증하는 뭘 있는 그런 분석 미혼의 성인 남겠지. 근데 내가 분석 문제 얘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얘도 분석 따지게 들어. 미혼의 내 분석 했더니 타인이 물어본 거야. 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후자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는 당연히 되더니 아가 천천히 여기 똑같이라고 물어. 그래 여기 얘는 얘를 뭐 그래 그냥 얘랑 그냥 미혼과 달라지지 않는데 대체 이것만으로는 도표
언제나 대체 여기 봐봐. 이거 봤어. 왜 바꿀 수 있어? 왜 같은 말 하지? 네? 왜 필요한 거 알고 싶은 게 이거 왜 구성되는 거잖아. 왜 바꿀 수 있어?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의미가 왜 의미가 같냐고. 왜안 바뀌어? 되는 거잖아. 투자자시가 그러니까 왜 부정적이에요? 이런 거야 친구들아. 그게 뭐냐면 안 되잖아. 경제를 하고 이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돼 있어? 따라 기관장. 요 먼저 내 존재.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모르나 알아요. 어? 봐. 정보 지식과 정보 지식의 바퀴다. 그런 듯이 어? 정보 지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말 나오는. 어느 경험과 무관해? 아니, 다르다 그랬잖아.
멀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부 지식 경험과 충돌할 지 전부 지식을 수정해. 그런 얘기잖아.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여 얘는 거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 특별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해. 마지막 단락 총칙은 결정적으로 그 가설이 언제든 똑같은 방법, 그 가설. 이면서 단속. 이런 거는 이런 논리학의 법칙처럼 고 마지막은 뭐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사회에서 라고 생각하는 과학적인 수능보다 내용은 조금 네? 자, 문제 가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다고 그걸 읽을 때 번, 과학적 지식 적으로 누적 어?
네? 다음 는 뭐든지 이 칩은 수학적 는 네, 번 4번이야. 이거 다 풀었습니다. 포커가 아니고 아니라 뭐지? 논리실증 주사인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논리실증 주사에 그러면 총각은 왜 남성이다가 분석 네, 범에 맞다. 네. 파이는 얘들아 아니라 여기였자. 파이는 우선명제가 무엇인지는 이란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대치 바탕으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져 설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되면 A 때문에 될 수도 있지만 가 어디서 네, 어느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뭐를 수정하지만 C는 A만이 아니라 C도 C에서 이렇게 밝혀져. 그러면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번이에요. B가 어디서 만약에 신용적 B가 있다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지? 똑같아. B를 비판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B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정리해야 돼. 충분히. 네, 이 총리가 이야기한 거잖아. 근데 학 지식이나 얘기잖아. 이거는 총체 대상을 그러면 대상을 주면 무슨 잘못이다 이랬잖아. 자들이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총체주의자들은 대상을 전부 지지 않았어요. 중심부에 지식도 이야기가 안 총체주의를 비판하려면 주장한 걸 비판해야 되잖아. 근데 첫 선택지는 네가 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런데 총체주의는 알았어요. 전부 지식 이라는 거야. 전부 지식을 수정한다. 지식 네. 그래서 이게 총체주의가 얘기했다는 건 이런 거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빌리버는 누구의 이야기이고
4번은 아닌데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상대하고 하는 거야. 1번 이렇게 얘기해. 그렇다. 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가 없다와 같은 분수가 존재하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는 이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다음 주에는 교재 전술. 다음에 다음 주 교재 수 이제 새 질문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죠. 나중에 꼭 질문 못하는